양재는 일꾼들을 놔두고 산에서 내려와 남쪽을 향해 무작정 걸었다. 걷다 보니 날은 저물어 가는데 생각해보니 가진 것이라고는 칼 한 자루가 전부였다. 딱히 갈만한 곳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다. 그렇게 무작정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객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돈은 없어도 배는 고팠다. 일단 먹고 보자는 생각으로 양재는 무작정 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일단 호기롭게 술과 음식을 시켜 배불리 먹은 양재는 슬그머니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객점의 여주인이 계산을 안 했다고 붙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재는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향해 뛰었다. 그런데 양재가 채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음식을 나르던 주인 사내에게 팔목을 잡히고 말았다. 양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주먹으로 그 사내의 면상을 두들겼다. 사내가 양재의 주먹을 맞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본 양재는 그 길로 문을 나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고함을 치며 쫓아오는 남자들이 있었다. 뒤돌아보니 객점 주인과 낯선 사내 3명이 더 있었다. 양재는 더 도망쳐서 떼어놓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뒤돌아 칼을 뽑았다. 그 사내들도 각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결국 양재와 4명의 사내들 사이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객점 주인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양재와 20합을 넘게 싸우는데도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객점 주인이 잠시 멈추라며 소리를 쳤다. 그리고는 양재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객점 주인도 단순히 음식값 떼어먹고 도망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싸워보니 예사로운 인물은 아니다 싶어서였다. 양재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랬더니 그 객점 주인이 의외로 양재에게 호의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그 객점 주인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 이게 또 인연 아닌 인연이었다. 그 객점 주인의 이름은 조정으로 그 옛날 임충의 제자였던 사람이었다. 양재도 조정이 임충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고는 반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정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양재를 다시 객점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대접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정은 동경의 큰 부자한테 투자를 받아 장사를 나왔다가 쫄딱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명목이 없어진 조정은 동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 지금 객점의 전 주인에게 잘 보여 그 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의 객점 여주인이라고 했다. 양재도 지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임충을 양산박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양산박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조정이 말리고 나섰다. 자기도 임충의 소문을 들었는데 양산박의 두령인 왕륜이라는 인간이 속 좁은 놈이라 가봐야 고생만 할 것 같다고 했다. 사실 양산박의 왕륜은 과거 시험에 떨어진 선비에 불과했다. 어쩌다 보니 산적들의 두령이 되기는 했으나 속도 좁고 실력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저 관의 손에서 벗어나 양산박 수령 자리나 지키면서 사는 것 말고는 머리에 든 게 없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인물이 양산박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임충이 양산박에 들겠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임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쓴 것이었다. 예전에 양재에게 양산박에 남으라고 했던 것도 임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정은 임충이 양산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양재가 양산박으로 가는 것을 말렸다. 그러면서 조정은 차라리 일용산으로 가보라고 했다. 일용산은 청주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는 보주사라는 절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보주사의 주지가 머리를 기르고 함께 있던 스님들을 꼬드겨 도둑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주사가 절에서 산채로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지금은 4,500에 달하는 집단이 되었다고 했다. 보주사의 주지 이름이 등룡이라는 자인데 일용산 자체가 워낙 산세가 험해서 천연의 요새와 같다고 했다. 어차피 산적이 될 거 양산박보다는 일용산이 좋겠다는 소리였다. 양재도 생각해보니 그게 좋을 듯 싶어 다음날 일용산을 향해 출발한다. 양재가 일용산이 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이었다. 양재는 근처에 있는 숲속에서 자고 내일 일용산을 올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양재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하며 놀랐다. 웬 덩치 좋은 스님이 우통을 벗고 앉아있는데 등에 있는 꽃문신이 눈에 확 들어왔다. 놀라기는 그 스님 쪽도 마찬가지였다. 양재가 숲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옆에 놔두었던 철선장을 잡고 벌떡 몸을 일으키며 누구냐고 소리쳤다. 그 스님은 노지심이었다. 양재는 노지심의 말투가 관서 쪽인 것을 듣고는
같은 고향 사람인 듯해서 공손하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그런데 가만히 양지를 살펴보던 노지심이 이렇다 할 대꾸도 없이 양지를 덮쳤다. 그러자 양지도 반격했다. 이유도 없이 공격받은 양지는 화가 치솟았다. 그렇게 노지심과 양지의 싸움은 50합이 넘게 이어졌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노지심이 틈을 보아 몸을 뒤로 빼더니 잠깐 멈춰보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양지도 손을 멈췄다. 양지는 속으로 노지심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양지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는 노지심도 마찬가지였다. 노지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누구냐고 양지에게 물었다. 양지가 자신을 밝히니 노지심이 양지를 알아보았다.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반가웠던지 양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노지심에 관해 물었다. 그제야 노지심도 자신을 밝혔다. 양지 역시 노지심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둘은 곧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다. 양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노지심은 왜 여기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노지심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노지심은 자신이 임충을 만난 일과 임충이 창주로 귀양 가는 길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 구해준 일등을 털어놓았다. 노지심이 임충을 구해줄 때 고구의 사주를 받고 임충을 죽이려고 하던 호송인 두 사람이 있었다. 노지심은 그 두 호송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임충이 말리는 바람에 그 둘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그 둘은 고구에게 돌아가 노지심의 방해로 임충을 못 죽였다고 고자질을 했다. 그때 노지심은 이미 대상국사의 채마밭으로 돌아와 있었다. 화가 난 고구는 대상국사의 사람을 보내 노지심을 잡아다 바치라고 했다. 하지만 대상국사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고구는 노지심을 죽이려고 직접 사람들을 채마밭으로 보냈다. 그 때문에 노지심은 채마밭에 딸린 집에 불을 지르고 겨우 몸을 빼내 도망쳤다고 한다. 겨우 몸을 빼내서 도망은 쳤지만 갈 데가 없어진 노지심은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주막에 들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탄 몽환약을 먹고 쓰러졌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주막은 사람을 잡아다가 만두를 만드는 집이었다. 술에 약을 탄 것은 그 주막의 안주인이었는데 다행히 그 남편이 일 보러 갔다가 일찍 돌아와 노지심을 알아보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부는 장천과 손아랑으로 나름 강호에 이름난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어쨌든 노지심은 장천과 위형제를 맺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천이 일용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노지심은 그 길로 일용산 보주사로 갔다. 보주사로 간 노지심이 함께 있기를 청했지만 노지심이 부담스러웠던 등룡이 이를 거절한다. 결국 노지심과 등룡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고 가고 하다가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그런데 노지심은 혼자고 보주사에는 4,500이나 되는 무리가 있으니 제 아무리 노지심이라도 힘에 부쳐 밑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이미 일용산에서 터를 잡겠다고 마음먹은 노지심은 일단 밤은 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볼까를 궁리할 요량으로 숲속에서 열을 식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양지는 어차피 자기도 일용산에서 터를 잡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천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에서 길을 틀어막았다면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양지는 그러지 말고 날이 밝으면 조정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의논해 보자고 했다. 뜻을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은 다음 날 조정에게로 갔다. 조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좋은 수가 있다고 했다. 노지심과 양지가 조정의 계책을 들어보니 그럴싸했다. 다음 날 노지심과 양지 그리고 조정과 다른 3명을 더해서 6명이 일용산을 향했다. 일용산을 오르니 그들 앞에 관문이 하나 보였다. 그 관문 위에는 활과 쇠뇌가 있었다. 그리고 굴릴 수 있는 돌과 통나무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 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노지심은 밧줄에 꽁꽁 묶인 상태였다. 조정이 관문 위를 향해 두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듯한 자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조정은 자신이 술집을 하는데 노지심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어찌나 사나운지 행패 부리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행패 끝에 술에 골아떨어져 잠들어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잠꼬대하기를 내일 양산박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일용산을 쓸어버리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조정이 잠든 노지심을 꽁꽁 묶어 등룡에게 바치러 왔다고 했다. 관문 위에서 그 말을 들은 산적이 기뻐하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고는 등룡에게 돌아가 조정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 말을 들은 등룡도 기뻐하며 조정 일행을 산 위로 들이라고 했다. 드디어 관문이 열렸다. 그렇게 일행이 안내를 받아서
보주사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 방금 지나온 것과 같은 관문이 3개나 더 있었다. 그리고 양쪽은 험하고 가파른 산등성이어서 정말 천연의 요새와 같은 지세였다. 그렇게 6사람은 등룡 앞에 도착했다. 등룡이 묶여온 노지심을 보자 의기양양해서 노지심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지심은 전혀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다. 등룡이 계속해서 욕을 퍼붓고 있는데 노지심의 끈을 잡고 있던 사내가 묶여있는 끈 한 끝부분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스르르 하고 노지심을 묶고 있던 끈이 풀렸다. 노지심의 끈이 풀리자 조정이 들고 있던 선장을 노지심에게 주었다. 그러자 노지심이 놀라서 얼어붙은 등룡의 머리를 그대로 내려쳤다. 등룡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그 일격에 죽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양지가 칼로 옆에 있던 수뇌부 몇의 목을 날렸다. 등룡의 부하들이 뭘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었다. 조정이 큰 소리로 등룡의 죽음을 알리니 그 기세에 눌려 부하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것으로 노지심과 양지는 보주사를 손에 넣게 되었다. 노지심은 등룡이 숨겨놓은 재물을 찾아 잔치를 열고 부하들의 환심을 샀다. 그렇게 갈 곳 없이 떠돌던 노지심과 양지는 우여곡절 끝에 마음 편히 쉴 곳을 얻게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